미국이 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하면서 미국은 차세대 의료 시장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일본도 이 분야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하지만 한때 줄기세포 연구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던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과학기상팀 김진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구진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복제 배아줄기 세포, 먼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알려주시죠. 2004년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연구를 했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배아줄기 세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에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수정란에서 신체 각 부위로 분화할 수 있는 유도 만능 세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신체 각 부위나 신경 조직 또 장기로까지 다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능 세포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다른 사람의 몸에 넣으면은 그 면역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복제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그 네. 개념을 그래픽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실까요? 네. 그 난자가 있습니다. 우선 난자가 필요한데요. 네. 난자에서 핵을 꺼냅니다. 그런 뒤에 다른 사람의 체세포에서 핵을 빼내서 그 핵을 꺼낸 난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자와 다른 사람의 핵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핵에가 대부분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의 유전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는 난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전기 충격을 가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분열을 해서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꺼내게 되면 그거를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합니다. 네. 환자의 체세포 핵,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핵이 똑같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는 이 사람,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능 세포에서 환자의 거부 반응을 줄인 세포가 없다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유전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체세포 핵만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이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복제 배아줄기 세포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진행했던 연구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군요. 그렇죠.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때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윤리적인 문제가 이번에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복제 배아줄기 세포는 난자를 써야 됩니다. 네. 물론 기증자의 난자를 쓰긴 합니다만은 난자를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과거 황우석 교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진행했던 것보다는 이번에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였다는 겁니다. 이번에 기증받은 난자가 한 126개 정도를 썼는데요. 네. 이 가운데 6개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그 동물 복제에서의 수율, 그 성공률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난자를 그만큼 많이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윤리 문제에서 조금은 어느 정도 간극은 좁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윤리학자들은 난자를 깨뜨리는 것 자체가 생명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네.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학자의 면에서 봐서는 수율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계속 반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한 갈등은 계속될 것 같군요. 네. 이렇게 미국이 복제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줄기 세포 연구 분야에서 일본도 또 만만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교도대에 신야 교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신야 교수가 굉장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제 배아줄기 세포는 윤리 문제가 항상 족쇄입니다. 네. 근데 그 윤리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 셀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아까 복제 배아줄기세포 난자를 이용하는데요. 이 iPS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사람의 체세포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피부세포를 떼내는데 피부세포에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인체에 없는 4가지 정도의 유전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유전자를 받은 체세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배아줄기 세포에서부터 계속해서 세포가 진행이 돼가면서 성장을 해서 피부세포가 되는 거고 또 골격이 되는 거고 장기가 되는 것인데 네. 이거는 피부세포를 그 유전자를 집어넣는 순간 얘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화가 끝났는데 역으로 분화를 한다 그래서 역분화라고 불리는데요. 네. 역으로 분화가 계속되면서 이전의 원시세포 형태로 돌아갑니다. 네. 그런 것도 역시 줄기세포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분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신야 교수가 이 연구를 하면서 복제 배아줄기세포는 한풀 갔다. 이제는 모든 줄기세포 연구는
유도만능 줄기세포 쪽으로 향할 것이다라는 그 굉장히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됐었는데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체 존재하지 않은 유전자를 넣다 보니까 뭔가 유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바이러스를 그 유전자를 집어넣는 매개체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아직까지도 상용화까지는 걸림돌이 많았었는데 네. 어쨌든 윤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 때문에 현재 iPSCL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 복제비아 줄기세포 연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줄기세포 연구는 미국의 복제비아 줄기세포, 일본의 유도만능 줄기세포 두 축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본은 뭐 아직도 구체적인 더욱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윤리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좀 앞서 나갔다는 점에서는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미국과 일본이 각자 원천 기술을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줄기세포 분야의 두 축에서 각자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임상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쟁걸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줄기세포에 대해서 각국에서 뭐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거듭하는 건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차세대 의료 기술이라는 점 때문일 텐데요. 네. 자, 그럼 앞으로 상용화가 이렇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군요. 셀즈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한 5년 내에 상용화를 복제비아 줄기세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직 네.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제비아 줄기세포,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는 이미 성체줄기세포, 사람의 지방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 연구에서는 많이 그 활용도가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복제비아 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보다 분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따라서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방향으로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화를 적절히 제어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적용하는 기술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존 의료와는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기존 의료와는 완전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의료 체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현대 의학 같은 경우에는 상처난 부분을 잘라내거나 수술해서 뭔가 드러내거나 네. 하는 형태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는 연구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당뇨병을 예로 들자면 당뇨병은 췌도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그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망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현대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뇨는. 네. 하지만 줄기세포 의료 같은 경우 췌도세포로 분할을 시킨 뒤에 넣어주면 됩니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손대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질병, 뇌에 관련된 질병이나 치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뇨, 이런 난치병,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장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10배, 3배 이상의 예산을 줄기세포에 투입하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상용화가 이제 실행이 된다면 엄청난 시장이 되는 거죠. 정말 뭐 역사적으로 아주 큰 획이 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네요. 장수도 굉장히 그 인간의 수명 자체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네. 문제가 생긴 부분을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 수명의 획기적인 진전 그리고 의료의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복제 배아줄기세포. 이 분야에서 사실 한때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그렇죠. 받았던 우리나라 좀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우리나라만 좀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황우석 사태의 여파가 너무 컸고요. 네. 그때 그래도 그 전까지 앞선 기술 자체는 보존을 하면서 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사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대부분 복제비아 줄기세포 연구는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네. 굉장히 규제도 엄격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제비아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이 앞서갔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처지가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iPSCL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뒤따라가는 추세입니다. 네. 단 한 가지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기술은 이 줄기세포를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 그 기술에서는 몇 가지 독보적인 그 위치를 점한 기술들이 있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 원천 특허는 복제비아 줄기세포 iPS 셀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밀려났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갔던 나라에서 중간에 큰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자체도 분화기술 연구나 아니면 성체줄기세포 연구 쪽으로 많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의 대결은 일본과 미국 이 두 나라가 되겠군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영국과 중국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 같은 경우 임상에 대한 그 제한이 굉장히 느슨하기 때문에 임상 분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돈을 또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임상 부분도 굉장히 많이 풀어놨습니다. 특히 안과 질환 같은 거는 현재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미국의 복제비아 줄기세포, 일본의 iPSCL에 대한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연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돼서 상용화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빨라질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차원에서 이 줄기세포 분야를 연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네, 참 이 분야가 상용화가 언제가 될지도 참 궁금하고요. 그 이후에는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네, 기대가 그렇습니다. 되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